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유구한 5천년 민족사의 자치가 깃든 여러 곳들을 편담하게 됩니다. 그 첫 행선지가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찍은 이 사진기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평양의 자연 경치에 대해서 말할 때 모란봉을 첫자리에 꺾어냈습니다. 저 역시 아름다운 자연 경치에 반해서 휴식일이면 자주 여기 모란봉으로 오르곤 합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실제 오르면서 모란봉의 아름다운 모습과 여기 깃들어 있는 유구 한만년의 역사를 화면을 통해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르고 있는 이 모란봉은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양의 한복판을 중심으로 흐르는 대동강의 바른편 기슭을 따라 북남으로 길게 뻗은 산줄기가 바로 모란봉입니다. 산세가 험하지 않고 그리 넓지 않은 모란봉은 대동강을 끼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아름다움이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다색단을 펼쳐놓은 듯이 아름답다고 해서 kum수산이라고 불렀고, 최승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모란꽃처럼 잘생겼다고 해서 모란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산 전체를 kum수산이라는 이름 대신 모란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란봉은 부드럽게 기복을 이루며 흘러간 산줄기, 산을 뒤덮은 울창한 수림과 향기 구욱한 화초들, 그리고 역사 유적들로 해서 더없이 아름답고 이름난 명승지로 되고 있습니다. 모란봉은 멀리서 바라볼 때와 실제 오르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모란봉에 올라서 평양 시내를 부감하는 감정이 모두 유다른데, 이 뭐니 해도 이렇게 모란봉에 오르면서 받아안게 되는 수려함과 청신함, 싱그러움과 상쾌함이 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입구에 들어서기만 해도 자연의 향기가 그대로 풍겨오고 맑고 청신한 공기에 실려 살아 숨쉬는 자연의 울림을 직접 받아안게 되는 이런 곳으로 해서 아마도 처녀인 제가 모란봉을 연인과도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모란봉의 첫 입구에 위치한 평화정입니다. 모란봉에는 역사의 자치가 깃든 누석들과 함께 이 평화정과 같이 전후에 새로 지은 누성과 각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각들을 보면 승리각, 평화정, 애련정, 러금정, 성가정, 소작정, 언달로 정입니다. 이 폭포는 대동강의 물을 끌어올려 만든 인공폭포인데 모란폭포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높이가 한 13m 정도 되어 보이는데 그리 크지 않은 폭포이지만 들이의 단조로움과 크고 기묘한 벼랑을 따라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보다 창쾌한 모습으로 안겨옵니다. 모란봉에는 이외에도 이름난 명소인 청유벽에 청유폭포가 있습니다. 수려하고 풍치스러운 이 모란봉을 거닐 때면 훔치가 절로 나서 노래 모란봉 닐리리아의 한 소절이 생각납니다. 울밀대라 칠성문엔 전설만한 닐리리야, 상춘두라 청유벽은 황홀하여 닐리리야. 마음속으로는 선율이 막 울려나오는데 노래 실력이 높지 못하다 보니 다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화면 앞이 아니라 실제 오를 때는 노래를 다 부르곤 합니다. 이 누성이 제가 방금 전에 부른 노래 첫 구절에 나오는 그처럼 유명하고 전설 많은 울밀대입니다. 울밀대가 자리 잡은 여기는 울밀봉입니다. 울밀대는 6세기 중엽 고구려 평양성의 내성을 쌓으면서 그 북적장대로 처음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울밀대는 운밀이 온독이라는 데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을 지켜 싸운 울밀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울밀이라는 하늘 선녀가 이곳의 경치에 반해서 자주 여기에 내려와 놀았다는 데서도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울밀 때는 이 이름 외에도 사오정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이곳이 북쪽으로 연연히 뻗어간 산발들과 본성하는 평양성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탁 트이기였다는 데서 생겼다고 합니다. 울밀대는 이렇게 멀리서 부감할 수 있게 만든 좋은 것이므로 울밀대의 범맞이, 즉 울밀상춘으로 예로부터 평양 팔경의 하나로 되어왔습니다. 사실 그처럼 유명한 범경치에 휩싸인 울밀대의 화창한 모습을 화면에 담지 못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밀대의 또 하나의 자랑이고 제일 볼만한 것은 바로 이 루종을 떠받들고 있는 축대입니다. 축대의 높이는 약 11m나 됩니다. 높은 축대는 뒷부리를 길게 사각추형으로 다듬은 화강석으로 정교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축대의 밑부분은 계단 모양으로 조금씩 물려 쌓았고, 매개 돌의 운면에는 턱을 지어 그 위에 놓인 돌이 밀려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축대는 전반적으로 밑에서는 조금씩 휘어 들어가다가 윗부분에는 점차 수직으로 쌓아졌습니다. 이렇게 쌓은 축대는 안팎의 압력에 잘 견디어낼 뿐 아니라 안정한 느낌을 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축대 위에는 동서북 세면에 손각기를 쌓고 먼 곳의 족과 가까운 곳의 족을 쏘기 위한 서로 다른 사격 구멍을 번갈아 내었습니다. 털을 이렇게 아치식으로 쌓아 올려 견고한 성문을 건설하자면 대단히 기묘하고 섬세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때 당시의 조건에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울밀대는 이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수려한 자연 경치와 기묘한 축성슬로에서 유명하지만, 그보다도 그 이름의 유래에 깃든 울밀 장수에 대한 전설로에서 더욱 이름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울밀 장수에 대한 전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울밀 장수는 뛰어난 무술과 영맹, 슬기로운 지략으로 외래 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싸움에서 큰功을 세워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월은 흘러 그의 머리에도 흰소리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는 아들인 나래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무술을 배워주기 시작했으며,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3년 속달을 말미로 산중에 보내서 무술을 익혀게 했습니다. 나래가 평양성을 떠난 지 2해가 되는 어느 날 뜻밖의 왜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때 울밀 장수는 비록 늙은 몸이었으나 적들을 전율케 하며 용감히 싸우다 화살에 중상을 입게 됐으며, 이후 진행되는 싸움에서 또다시 복병의 칼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끝내는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울밀 장수는 적들을 쳐물리치기 전까지 근 이틀간이나 장군 지휘처에서 예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고, 영맹의 상징인 장군기는 계속 나붙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애공병장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나래를 비롯한 평양성 사람들이 본 로장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울밀 장수에 대한 위언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그가 있던 장군처에 종자를 세우고 울밀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전설이지만 바로 여기에 단군 조선의 선조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천년강국 거구려의 녹과 기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울밀대를 통해서도 모란봉의 아름다운 경치와 선조들의 애국심, 뛰어난 건축술과 재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민족의 역사와 문화, 선조들의 술기와 아름다운 저국 산천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한가득 안아보게 하는 우리의 첫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